안녕하세요, 여러분. 빗달입니다. 좀 밤이 좀 많이 늦었는데, 요즘 주식들을 잘 대응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오늘 이제 종목을 추천드리기 전에, 이 종목을 만들면서 다른 영상도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밤 이 시간에 좀 보고 있으니까, 나스닥 선물이 지금 한 2% 정도 하락하고 있거든요. 한 이틀 전에 한 2.75% 정도 하락을 했었었고, 어저께 한 1% 정도 상승을 한 후에 오늘 재차 다시 이제 2% 하락하고 있는데, 뭐 이유는 뭐 이제 미국 이제 연준의 이제 스트레스성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은행의 이제 재무 건전성 테스트라고 하는 걸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 원하는 만큼의 이제 지표가 안 나왔는지 지수가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장세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도 좀 올리긴 하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코로나가 터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또 예를 들면 하락했을 때 주식을 매수해서 상승했을 때 파셔야 되는데, 이게 상승할 때 들어가셔서 반대로 하락하실 때 판매를 하게 되면 뭐 이거는 뭐 주식 투자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장세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번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제 추천드릴 종목은 2차 전지 관련된 소재주의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두산 솔루스라는 회사를 알고 계신가요? 그 두산 솔루스가 왜 그렇게 올랐는지 알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그 두산 솔루스가 이제 최근에 이제 M&A 시장에 나왔죠. 두산이 이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알짜 회사를 내놨죠. 근데 사실은 이 회사는 이제 신규로 상장한 지가 2019년 10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한 8개월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0원에 이제 시초가가 형성된 주식이 한 5연상을 가고, 지금 거의 뭐 10배 가까이 상승한 이후에 이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두산 솔루스를 왜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 두산 솔루스가 갖고 있는 전지박,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동박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이해를 하셔야 이제 이 종목들이 왜 이제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고 어떤 이제 추세로 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할 것 같아서 두산 솔루스라는 이제 종목을 얘기를 드린 거고요. 동박이라는 거는 이제 배터리 이제 4대 소재 중에 하나죠. 이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뭐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음극재에 해당되는 이제 쪽이죠. 이제 보시면 예를 들면 이쪽에 이제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이제 케이스죠. 케이스가 있는데, 이 음극재에 해당되는 이게 이제 분리막이고, 이쪽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뭐 전해액이다. 이제 이렇게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에 전기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구조를 만들면서 거기서 이제 전기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음극재에 해당되는 이 부분들을 이 구리로 코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고도의 어떤 기술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얇게 하고, 그 부분들을 기계 하는 거에 따라서 수명이 많이 달라지고 주행거리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 이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인 거죠. 근데 제가 왜 이제 이 동박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말씀드렸냐면, 동박에 대한 이제 수요가 있었는데, 수요에 대한 예측이 이게 대박이에요. 이제 어떤 거냐면, 전기차용 동박 수요가 2018년도에 한 9.2만 톤 정도였는데, 한 25년, 그러니까 즉 올해가 이제 20년이죠. 그러니까 한 5년 후 정도면 한 152만 톤. 그러니까 뭐 하나대투증권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잡은 거죠. 한 17배를 예상을 한 거였고, 뭐 타증권사는 한 10배 정도를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그렇게 급증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두산 솔루스의 이제 주가를 보시게 되면, 2019년 10월에 지금 제가 이제 주봉인데, 여기서 한 5연상을 갔어요. 이제 가고 나서 어느 정도 향보를 하다가 단기간에 28,000원까지
한 6배 정도 급등을 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올 3월에 하락을 한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해서 전고점을 뛰어넘고 아주 그냥 45,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거의 10배를 올라갔죠. 이게 두산솔루스가 실제적으로 이제 올해 이제 뭐 특별한 이제 뭐가 없었어요. 이제 뭐 예상할 만한 어떤 재무 관련된 정보가 없었던 거죠. 물론 이제 두산솔루스가 기존에 있는 룩셈부르크에 있는 회사인가요? 그걸 인수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룩셈부르크에 있는 그 회사의 그 어떤 주가 추이라든가 기존의 기술력이라든가 어떤 규모에 대한 부분들을 대다수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애널리스트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긴 했겠죠. 근데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1조입니다. 1조 가까이. 액면가 100원이고 자본금 31억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1조예요. 뭐 EPS가 지금 뭐 이걸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뭐 17배까지 뭐 10배까지 성장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 뭐 매출액을 갖다가 뭐 거의 1조 정도까지 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올라간 거죠. 두산솔루스를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두산솔루스를 알고 계셔야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일진머티리얼즈하고 SKC가 있는데 SKC도 같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동박의 기술력으로만 따지면 KCFT라는 회사가 1위 회사인데 이 회사가 기존의 LSM트론이라는 회사의 동박 사업부였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을 SK가 인수를 했죠. 그래서 SK 넥실리스라는 회사가 되었는데 SKC의 자회사가 된 거죠. SKC는 이제 SK그룹의 자회사고, 어쨌든 SKC의 자회사가 된 거죠. SK 넥실리스가 된 거니까. 근데 이 기술력은 1위인데 일진머티리얼스가 생산 능력이라든가 뭐 기술력이 엄청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켓시어는 한 2등 정도를 기술력은 2위 정도를 하고 있지만 생산 능력이나 마켓시어는 국내 1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만 이제 SKC가 이제 매물로 나와 있는 이제 두산솔루스를 인수한다면 좀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좀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동박 소재의 중요 포인트는 뭘까요? 동박 소재. 제가 왜 일진 머티리얼즈 들고 왔을까요? 동박 소재의 중요 포인트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동박 수요가 이제 17배, 보수적으로 봐도 5년 내에 한 10배 정도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잡은 이제 통계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용 이제 수요가 고성장하면서 동박 수요가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진입장벽이 높고 배터리 셀업체, 그러니까 LG화학이나 삼성 SDI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내재화 가능성이 낮다라는 점인데, 내재화라는 게 어떤 거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LG화학이나 삼성 SDI는 자체적으로 양극재를 50% 정도는 직접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죠. 이걸 이제 내재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동박 제품은 내재화하기가 좀 어려운 기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극재 기술이 참 어렵고 그 중에 동박 소재를 내재화하는 게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SKC든 일진 머티리얼즈든 아니면 뭐 모든 회사들이 이 동박 쪽에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수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분들이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작년 대비 이제 LG화학 매출 비중이 한 7%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었는데 한 14% 정도로 2배 성장을 가까이 했어요. 그러니까 LG화학이 현재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이 매출이 늘어날수록 동박의 수요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삼성 SDI가 고객사이기도 하죠. LG화학도 고객사이고, 하지만 삼성 SDI가 2030년까지 헝가리 공장에 1조 원가량의 배터리 투자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한 400만 셀 정도를 한 1800만 셀 정도로 이제 한 4배 정도 증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공교롭게도 일진 머티리얼즈도 헝가리에 지금 2배 가까운 이제 캐파로 증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존에 익산 공장이나 정읍 공장이 있었었고요. 그다음 이쪽도 증설을 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법인에도 지금 이제 10,000톤에서 한 20,000톤 정도로 이제 추가로 2배로 증설 중인 거죠. 말레이시아 공장하고 헝가리 공장이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국내보다 단가가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산이 시작돼서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이제 생산이 많아지는 어떤 그런 단계가 되면 원가가 중요하게 되죠. 경쟁이 이제 치열해지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 이제 헝가리에 있는 회사와 말레이시아에 있는 회사의 캐파가 늘리는 이유는 그걸 대비한 거라고 이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동박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제 중국 쪽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전기차가 예상보다 많이 팔리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부족하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좀 이따 좀 보여드릴 건데 공시가 나왔는데 5년간 3만 톤, 한 4천억 정도 규모죠.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 당사자가 이제 비밀 유지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엔 삼성 SDI나 LG 화학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얘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재무 구조 입장에서 한번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26%? 이런 비율의 부채를 갖고 있는 소재 업체는 많지 않거든요. 설비 투자가 많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이렇게 가져가기가 어려운데 부채 비율도 꽤 낮고, 유동 비율, 그러니까 현금으로 이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유동 비율이 586%라면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일반적인 어떤 회사의 한 3배 정도 된다고 봐야 되고, 이제 풍부한 투자 가능한 건실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다만 이제 단점과 이제 변수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뭐 가장 큰 단점은 1차는 지금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얘기대로 코로나 2차 확산 이제 국내가 아니라 이제 미국이나 이제 중남미 이런 쪽에서 2차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있고,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차량 구매가 무뎌질 가능성이 높죠. 혹시라도 이제 락다운이 이제 실현이 다시 되거나 이렇게 되면 뭐 아무리 뭐 수요가 견조하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동안에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증설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동안에 이제 다른 경쟁사들이 증설 경쟁을 벌이게 된다면 원가 압력의 부담감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헝가리나 말레이시아 이제 공장 확보를 많이 했고 원가를 많이 낮췄고 지금 캐파를 상당히 많이 늘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캐파는 기존의 계약에 근거해서 캐파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이제 단점으로는 2차 핵심 소재 일렉포일 동박이죠. 생산 설비 이제 증설 경쟁의 이제 경쟁사죠. SKC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를 인수했다고 말씀드렸었죠. KCFT를 이제 인수를 해서 이 업체에 뛰어들어왔는데, 이제 이게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SKC가 1등 올라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SKC가 어디 소속인가요? SK그룹에 이제 소속도 있죠. SK그룹은 지금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영업비밀과 특허 관련해서 소송 중입니다. 그런데 SKC가 갖고 있는 이 회사에서 납품을 LG화학이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기존까지는 계약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LG화학이 SK하고 완벽하게 어떤 해결이 되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영업 비밀에 대해서 더 이상 심의하지 않겠다거나 어떤 협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좀 쉽지 않지 않겠냐. 그럼 그거에 대한 수혜는 LG화학이 아마 일진 머티리얼즈를 선택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는 거죠. 기술력이 좋고 이제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영업 능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SKC하고 이제 일진 머티리얼스를 같이 비교해 보는데 간단하게 볼게요. 일진 머티리얼스가 자본금 230억에 시가총액이 2조 4천억인데 이제 버는 EPS 같은 경우 이제 1016 정도 나와 있죠. 퍼는 51로 나와 있네요. 이제 2019년을 기준으로 했겠죠. SKC 한번 볼게요. SKC는 자본금 1877억에 시가총액이 2조 3천억밖에 안 됩니다. EPS는 훨씬 더 많이 벌고 있고 퍼도 낮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2차 동막에 많이 좀 투자를 하고 있죠. 비율을. 그래서 그 비율을 좀 높이고 있는데
SKC는 사실은 이제 화학회사죠. 이제 필름 관련된 쪽하고 다양한 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2차 전지 동막을 추가로 이제 자회사를 이제 편입을 해서 그쪽을 이제 증설을 하고 늘리려고 있는 추세인 거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SKC가 훨씬 더 주가가 더 고공행진을 해야 되고 지금보다 제 생각에는 한 40% 50% 정도 더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은 아직까지 필름에서 2차 전지로 넘어가는 이제 과도기에 있고 그 다음에 영업 능력의 문제, SK 이노베이션만 가지고는 조금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하고 이제 SK 정도로만 좀 어렵고 이제 아마 다른 쪽에 중국 회사나 다른 쪽으로 이제 영업을 늘려야 되겠죠. 이제 이거는 이제 SKC에서 할 역할인 거고 어쨌든 아직까지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점하고 있지 않나. 근데 다만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변수가 있죠. 그 두산 솔루스가 지금 매물로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회사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회사가 한 3군데 4군데 되는데 포스코 케미칼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공개적으로는 이제 본인들은 인수사가 없다라고 이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그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인수사 내지는 어떤 분들을 갖다 표현한 회사가 LG화학하고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C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회사인데 지금 가장 강력하게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회사는 SKC인데 LG화학이나 삼성전자도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두산이 이제 알짜 회사를 매각할 때는 이제 기본 옵션 같은 거를 주겠죠.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만큼의 가치를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따라서 판도가 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제 이 부분들이 단점이다 내지는 이제 변수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제 LG화학이나 삼성 SDI 정상적으로 잘 납품하고 있고 5년간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그동안의 안정적인 매출은 가져간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장을 증설했다라는 거고 그분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성장은 가능하다. 다만 그분들이 더 높이 올라갈 것이냐, 더 낮게 어느 정도까지 한 1.5배에서 한 2배 정도까지만 갈 것이냐라는 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동이 되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SKC하고 두산 솔루스의 이제 매각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을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제 재무 추이를 좀 보면 19년 12월 달까지 이제 19년까지 거의 이제 평범하게 별 특별한 사항이 없었어요. 근데 17년도에서 이제 주가 상승 시기에 상당히 많이 올랐죠. 한 12,000원에서 한 42,000원까지. 근데 뭐 특별하게 변동되는 사항이 없었거든요. 이제 16년에서 17년 넘어가는 게 이제 영업이익이 한 1.5배에서 한 1.8배 정도 올라가는데 당기순이익은 비슷했거든요. 근데 아마 모멘텀으로 올라간 것 같고 2017년에서 이제 18년에서 올라갈 때도 영업이익 이제 매출액이 조금 더 올라간 것뿐인데 이제 영업이익도 그렇고 당기순이익은 반대로 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멘텀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하락 추세를 밟아가다가 2019년도에 이제 경기가 이제 회복될 조짐을 보이면서 올라가다가 코로나 사태로 이제 내려온 거죠. 그럼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봐도 지금 이 시기에 있는 매출보다 지금 290억, 490억보다는 19년도에 훨씬 잘했거든요. 그랬으면 지금 있는 이 시점에보다는 훨씬 더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의 이제 경기 영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를 직전에 앞두고도 이제 방향을 이제 잡겠죠. 이제 이런 형태인 거고 분기 실적을 보죠. 2020년 3월 110억에 181억.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작년 3월에 비해서 118억에 121억인데 110억에 181억이니까 당기순이익도 괜찮고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전기차가 유럽에서 더 좋아진다면 훨씬 갈 수 있는 회사다 라는 판단하에 말씀드린 거고, 사실은 이제 LNF라든가 이제 상하프로테크라든가 다양한 회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너무 순간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천드리기도 전에 분석을 해서 추천드리기도 전에 급등을 해버려서 추천을 못 드렸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LNF 같은 경우에는 유심히 좀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좋은 종목이거든요. 다만 지금 이제 한참을 이제 하락한 다음에 출발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 시마다 이제 매수를 한다면 괜찮은 종목일 수 있는 종목이 LNF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일진 머티리얼즈 소재주는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소재주는 다른 어떤 장비주보다 훨씬 안정적인 어떤 수익 구조를 가져가고 있고,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생겨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부분들로 해서 훨씬 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고, 2017년도에 어떤 그런 형태의 이 상승이나 2018년도에 이런 상승들을 충분히 보여줄 만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들을 언제인지, 올 상반기가 될지, 올 하반기가 될지, 내년 상반기가 될지는 좀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